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40 세대는 박근혜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 경제를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국가정책과제 관련 2040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FTA 지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고용 지원이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올해 FTA SG 500 프로젝트 입안으로 FTA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FTA SG 500 프로젝트는 FTA 활용이 미흡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 기업별 맞춤형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 증대 등 세계화에 성공한 강소기업을 500개 이상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리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 관리 인력 양성 과정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기업 인사 담당자를 위한 인사 전용 채용관리 앱 잡코리아 채용관리를 안드로이드 마켓에 런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선혜 씨. 네. 오늘따라 좀 졸리고 찌뿌둥하고 좀 피곤하고 그래요. 맞아요. 봄이 되면서 저도 좀 나른하고 졸리고 그런데요. 아무래도 월요일이라서 좀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봄이 되면 이제 자주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춘곤증 때문입니다. 네. 춘곤증. 예, 그래서 맞아요. 선혜 씨도 춘곤증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으신데 춘곤증을 이겨내는 방법 혹시 1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오, 1위요? 예. 몰라요. 뭔가요? 커피입니다. 커피. 예. 직장인들이 피로감을 좀 떨치기 위해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혹시 홍선혜 씨는 그 춘곤증을 좀 이기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커피도 저도 뭐 평소에 자주 마시지만 네. 햇빛을 쬐면서 좀 산책을 하는 편이에요. 산책이요? 네, 그러면 좀 졸음이 달아나는 것 같은데 네. 재건 씨도 커피만 너무 마시지 말고요. 좀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커피를 하도 많이 마셔서 얼굴이 이렇게 점점 까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저도 이제 시간만 되면은 네. 산책을 좀 통해서 춘곤증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수면도 충분히 하시고요. 많이 밖으로 나가서 좀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 15일 월요일 취업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엔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세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 분도 다 춘곤증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준식 기자님은 춘곤증을 어떻게 이겨내세요? 안 이깁니다. 네? 안 이겨요. 그냥 안 주무세요? 이겨요? 네, 1년 내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요. 예, 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춘곤증 무저시군요. 예, 일단은 그냥 당하고 보자. 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이지수 기자. 저는 아침 운동을 좀 많이 하고요. 어쩐지. 네, 운동하고 나오면 조금 졸음을 좀 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쩐지 이렇게 몸매도 좋으시고 보면은 혈색도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지연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박준식 기자님처럼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졸릴 때 그냥 자고?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혜 씨. 예, 알겠습니다. 네, 취업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기자께서는 오늘 첫 소식으로 어떤 뉴스 준비하셨죠?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 다 조차하고 하는 일인데 욕을 먹는 이유를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지수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잠시 후에 취업 사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지연 캐스터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이제 한국과 터키의 FTA 발효도 벌써 다음 달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와 FTA를 맺었다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큰 이득이 생기겠죠. 이 관세청에서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네. 자, 취업의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그 공공 일자리 사업이 구설수에 올랐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 그러면은 가끔 아마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뵀었을 겁니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뭐
빗자루도 들고 낫도 들고 이렇게 동네도 청소하는 약간은 허드렛 일 같은 건데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일을 시키면서 이 적은아마 이렇게 월급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부 일자리 사업을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 대부분 보면은 1년 내내 진행하는 건 아니고 봄이면 가을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정기적으로 하는 이 각종 사업을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공 일자리 사업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할 기회를 주자는 좀 좋은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공 일자리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요. 1년 365일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짧게는 3개월, 길으면 6개월. 그렇게 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단기 일자리 사업을 예를 들면은 1년에 3개월 참가하고 다음에 또 1년 3개월 참가하고 그럼 2년 동안 6개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2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번째는 참가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아까 홍선혜 캐스터가 얘기했지만은 1년에 2번 참가한 사람은 잠깐 이번에는 3년 차에는 빠지시고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해서 또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사회취약계층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년 동안, 길게는 3년 동안, 짧게는 6개월에서 7, 8개월 일하는 것만 가지고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2년이나 3년 동안 이 2번이나 3번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좀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을 보면은 2010년도 기준으로 5만 8천 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2012년도에는 4만 4천 명으로 1만 4천 명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게 실제로 공공근로사업, 공공일자리 사업이 많은 취약계층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이상한 게요. 이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참여자가 더 줄고 있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공공근로시간을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에 40시간이던 공공근로사업이 이 제도가 바뀌면서 주간 2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간에 12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받게 되는 급여도 적게 됐고요. 1인당 실제 받는 금액이 한 달에 뭐 본인 보험부담금이라든지 기타 재반 비용을 제외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좀 약하지 않냐 그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을 뭐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한 달에 70만 원이면 참 적기는 적네요. 그리고 참여 인원이 줄어든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이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사회취약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이 계층에 속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난에 대물림을 했던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이 되다 보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한테 그냥 집에서 계시지 마시고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더 어려워지니까 와서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해야 돈을 법니다. 그렇게 아무리 옆에서 부추긴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나가본 분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텐데 결국 무조건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해서 기회의 균등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현실에 맞춰가지고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계속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요.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죠.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구직자를 속이는 취업 사기 울산에서 발생했다고 이게 하는데요. 또 무슨 어떤 말입니까?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울산지법은 본인의 친척이 현대자동차 관계자라고 속이고 구직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 씨에게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5,9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돈도 돈이지만 일자리를 얻기 원하는 구직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네. 이게 좀 직장을 구해도 지금 뭐 될까 말까 한데 피해자가 또 늘고 있고 또 돈까지 뺏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그 구직자에게 그 사기범이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 사례였는데요.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내 이모부가 현대자동차 인사과장이다. 이렇게 속인 거죠. 이모부라고 하니까 혹하고 넘어간 겁니다. 취업에 연이어 실패했던 사람이라면 그 희망, 조그만 희망으로 잡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게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을 알선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 뭐 이렇게 돈을 요구한 사기였군요. 이렇게 취업 사기 유형이 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유형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나요? 방법으로 이제 네. 구직자들 속이는 취업 사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우선 배우면서 일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고 수강료만 챙기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그 정부의 주관 사업이 아니라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뭔지, 현재 이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과 처우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월 500만 원 보장, 과장급 대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급이 아주 적은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단계 판매나 영업직 직원을 구할 때 이런 유형의 사기를 쓰고요. 또 통장이나 인감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각종 사기에 더 크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제공할 때는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구직자들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사기입니다. 정말 이 희망마저 짓밟는 그런 범죄인 것 같은데요. 네. 박주지 기자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직자분들에게 걸려들지 말라고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나쁜 놈들은요, 제가 뭐라고 한다고 이게 그만둘 분들은 아니고, 이게 참 법으로 더 이렇게 강화가 돼야 되고,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혼을 못하는 노총각들한테 5천만 원만 주면은 A랑 결혼시켜주겠다라고 누가 오면은 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없죠. 동남아 처녀 이렇게 뭐 해외 그 결혼도 아닌 이상은 안 되거든요. 예, 취업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예. 돈을 주고 취업을 시킨다는 거는 100% 사기라고 보시고 이 자기 옷에 맞는 취업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관세청이 FTA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소식이죠? 네, FTA가 이 체결을 맺은 당사국끼리 무역을 통해서 좀 서로가 이득을 보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칠레와 유럽, 미국 등 이미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한 상태인데요. 관세청이 올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이 FTA 활용, 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FTA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요, FTA SG 5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FTA 활용이 미흡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기업별로 맞춤형 활용을 도와서 수출 증대 등 좀 세계화에 성공한 강소기업 500개 이상을 육성하고 또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프로젝트입니다. 관세청은요, 이번 사업 통해서 수출 중소기업에서 원산지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이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이 관세청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나라는 뭐 칠레와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해서 인도와 유럽 연합, 미국 등 정말 다양한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네네. 이 터키와의 FTA 발효는 5월 1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현재는 중국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FTA라는 게 각 나라에서 잘하는 분야의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많이 활용을 해야 좀 이득이 커지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를 잘 아는 일손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FTA 활용 전문 인력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FTA 이행 초기에 좀 원산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실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활용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FTA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FTA라 그러면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이제 교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인재들을 키우고요. 또 하나는 FTA, 다른 나라와의 트레이드, 무역을 할 정도의 중소기업이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들을 그런 괜찮은 중소기업에 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그리고 그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바로 투입을 해서 FTA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보다 더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고용까지 해주는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FTA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업은요, 원산지 관리사 전문 인력 이채용 보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요. 네. 중소기업의 이 고용 비용 부담 완화를 이끌어내서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좀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요,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학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고용지원 협력 MOU 체결을 해서요.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전국 본부 세관 단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관세청 관계자는요,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좀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 지원을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중소기업의 고용도 돕고 좀 FTA 전문가가 많이 배출이 돼서 똑똑한 무역 국가로 우리나라가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FTA 전문가 양성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살펴봤는데요. 한국경제TV 박준식,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